예,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29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9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허근영 의원의 5인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 및 접수사항입니다. 이희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개혁 3차년도 시행계획이 2월 28일 보고되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재현 의원, 김미연 의원, 허근영 의원이 신청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 회의 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재현 의원과 이상욱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김재현 의원, 김미연 의원, 허근영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23년 12월 20일 노인복지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06년부터 추진한 고령친화 도시 국제 네트워크와도 맥락을 같이 하며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우리 동구 역시 다양한 어르신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되고 있는 환경과 시설, 안정적 주거 환경, 여가 및 사회활동, 일자리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Z세대도 범위가 넓어 세부 연령층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다르듯 어르신 세대 역시 획일적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60대가 중심이 된 경로당과 80대 이상 어르신이 주축이 된 경로당이 요구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정책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 마당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장년층에게는 적절할 수 있으나 80대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동기구를 연령별, 신체 능력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등 보다 세심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파크라고 하는 어르신 놀이터 같은 좋은 예도 있습니다. 결국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활력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 조성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동구는 수정산 복합체육스포츠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장년층 이상의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돕는 파크 골프장 27호를 조성하여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주차 공간 확충 및 전 세대를 위한 운동장, 실내 체육관, 카페 등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수정산 일대를 동구의 대표적인 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정산은 자연과 어우러진 힐링 공간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수정산 40번지 일대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녹지 공간 조성을 넘어 도심 속 치유, 체험형 관광단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핵심 시설로 국립 숲속 야영장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구의 좋은 예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뒷산에는 편백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치유숲길도 있으며 황토길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계획과 잘 갖춰진 인프라가 조화된다면 국민들의 건강과 쉼터의 역할이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동구 수정산 일대는 명실공히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스포츠 여가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반드시 실현해내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방안을 마련하고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여가 시설을 넘어 도심 속에서 각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부산 진역, 부산역 간 철도 시야화가 선정됨에 따라 북항에서 원도심, 구봉산, 수정산까지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동구의 도시 재창조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원도심의 변화는 부산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남북권의 중심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깨워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유라시아 관문 동구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미래를 여는 동구, 세대와 도시를 잇는 동구, 다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나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는 소중하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들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 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초기 지원이 부재할 경우 생애 전반에 걸쳐 결손이 발생하여 고립, 운둔 등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1995년 정신의학회에 처음 개념이 정의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2016년 초중등 교육법에 학업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의 범주에 대하여 조항이 포함되었고 2021년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토록 아직 낯선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관련한 일반 통계는 없으나 지능지수 정규 분포에 의거한다면 24년 12월 기준 국민 전체의 13.59%, 약 696만 명으로 추정되며 부산시 기준 약 44만 3천여 명, 부산시 동구 기준 1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작년 7월에 개최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 자료회 등에 따르면 현재 이들과 관련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조기 발견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학부모님께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해도가 많이 낮으며 단순히 어리기 때문에 혹은 조금 늦은 것이라 생각하여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23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기 자녀의 경계선 지능을 의심한 부모는 22.8%, 초등학생 시기는 54.3%였으며 202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또한 영유아 검진 발달 선별 검사 결과 심화평가 공고 이후 조치해진 부모의 비중은 3분의 1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한 언론 보도, 방송, 국회와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부산 내에서도 경계선 지능 대상자 특화 성범죄 예방교육, 부산대학교의 평생교육과정, 미리네 대학 개설 등 동구의 평생교육 사업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2023년도에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고 학부모님들과 교육청을 방문하여 소통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4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동구에서 달팽이 학교를 운영하였고 올해도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준비 중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해 주신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부산시는 올해 처음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와 영유아 대상의 기존 우리 아이 발달 지원 사업 외에 학령기 아동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진단검사 지원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서울시 교육청 지정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예룸 예술대학의 교장 선생님을 초청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리에는 부산에서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부산 동구에서 그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동구민도 계셨습니다. 사례 나눔과 함께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서울이라는 지역을 떠나 부산보다 한 발 앞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 좀 부러우면서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얻었습니다. 이렇듯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갈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느낍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계속적인 관심과 질타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껏 해온 사업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잘 운영이 되는지, 새로운 사업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실행되는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게 맞는지 살피고 또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거부감 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많은 노력 중 하나인 경계선 지능인 종합교육지원센터가 이왕이면 부산 동구에도 생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산의 초중 고등학생 수는 약 31만 4천여 명입니다. 그중 경계선 지능으로 추정되는 13.59%는 4만 2천여 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더 빨리 꼭 필요한 지원과 환경을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이 맞춤형 교육과
새로운 세심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부산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이 이어지기를 촉구하며 이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버시티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홍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얼마 전 부산 동구에 매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부산 진역 부산역 2.8km 구간을 철도 지호화 사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북한 재개발과 연계돼서 추진되는 이 사업으로 하버시티 동구에 비상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진시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품고 있으며 동구 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하면서 시장 특유의 활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현상 유지만으로는 생명력을 지키기 어려운 시점으로 이제는 과감한 전략과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광장시장과 경동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으로 MZ세대와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진시장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시장 옆 지하차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혁신적인 변화를 제안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준공된 부산 진시장 지하차도는 좌천역과 진시장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시설로 현재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상부 공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상부 공간을 덮어 실용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관광버스 주차장을 조성하여 외부 단체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싶어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대형 버스 진입이 불가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시장도 그러합니다. 지하차도 상부 공간에 관광버스 정류장을 조성하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시장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주차 공간 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차장을 제외한 상부 공간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상설 무대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축제, 버스킹 공연, 전통예술 공연, 시민 참여형 이벤트, 플리마켓 등을 개최한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더욱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 결과 부산 진시장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내 일부 공간을 현대적 푸드코트로 조성하여 젊은 창업자들과의 협업 및 세대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 진시장 지하 1층에는 국수 등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실내 공간을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푸드코트, 즉 오픈페이스로 개편하여 청년 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새로운 외식 문화가 공존하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시장은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산시장은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먹거리 개발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도입하여 새로운 소비층 유입에 성공하였습니다. 부산 진시장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전통시장 내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론을 넘어 결국 중요한 것은 부산 진시장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100년 역사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변화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 개선을 넘어 부산 진시장만의 매력을 담아내는 근본적인 변화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 진시장은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동구의 경제와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심지이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문화, 경제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입니다. 100년의 역사가 깃든 진시장은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쇠퇴가 아닌 도약을, 정체가 아닌 혁신을. 지금이야말로 부산 진시장을 미래 세대가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